안녕하십니까. 안내배 추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 오늘 EDR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식사 시간 뒤라서 많이 안 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EDR에 대한 제품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일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EDR 제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조금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얘가 뭐고 어떻게 썼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The antivirus is dead이라는 메시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4년도에 글로벌 보안 회사인 시만텍의 부사장이신 브라이언 다이라는 분이 어떤 언론과의 매체에서 하셨던 얘기예요. 더 백신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잘 살아있던 백신이 한순간에 갑자기 관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사장이 쓰셨던 이분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악성 위협들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백신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혁신적이고 진보된 기술을 통한 단말에 있는 모든 위협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위협을 좀 잘 대응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많이 와전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백신 무용론이라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이 발언이 있었던 2014년도 이후에 어떤 특정 국가의 백신 점유율을 보면 그 회사였던 S사의 점유율은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EDR에 대해서 계문을 했던 그 메시지, 그럼 EDR이 무엇일까요? 왜 백신 갖고는 대응할 수 없고 EDR이라는 걸 통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전달되었을까요? EDR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EDR은 단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수집할 수 없으면 이를 분석할 수 없고 분석을 하지 못하면 얘가 정상인지 악성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악성이라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성이라고 했을 때 이를 패턴화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게 EDR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EDR에서는 4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단말에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모니터링된 부분들을 가시화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기존 솔루션들과 잘 연계를 통해서 이 위협의 잠복 기간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즉 EDR이라는 솔루션이 도입됨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보안 환경이 99%에서 100%로 뭔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요. EDR이 도입됨으로 해서 기존의 솔루션들과 잘 연계하여 기존의 보안을 보완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더 크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찾고자 하는 부분은 이 위협의 잠복 기간을 최소화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위협의 잠복 기간이 뭘까요? 우리 기업 내에 우리 기관에 어떤 외부로부터 위협이 들어오면요. 이 위협을 저희가 확인하는 데 시간이 발생을 하고요. 그 위협을 샘플링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 발생을 합니다. 이 기간을 위협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샘플링된 파일들을 보안업체에다 전달을 해서 해당 파일은 보안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엔진으로 등록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받게 되는 엔진 업데이트하는 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순간에는 이 보안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대안할 수 있는 게 EDR로 가능할까요? 예. 시장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EDR은 기존의 AV나 APT 솔루션에서 대응할 수 없는 위협을 자동으로 대응해 준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AV가 뭔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APT가 뭔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EDR이라는 솔루션을 찾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EDR을 씀으로 해서 보안 침해에 대한 탐지와 조사, 뭐 IOC, IOA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보안의 통제도 가능하고 감염 전 상태로서 복구도 가능하고 단말에 의한 격리도 가능합니다. 라고들 많이 얘기하세요. 굉장히 없던 기능들이 많이 생긴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DR만 있으면 기존에 안 되던 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약 10여 년 전에 디도스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보안에 들어오신 지 10년이 안 되셨다라면 아마 뭐 기사나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2009년도와 2011년도에 77 디도스 그리고 34 디도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큰
보안 사고들이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사건 때 APT라고 기사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디도스라는 걸 일으켰던 거에 가장 큰 원인은 좀비 PC였어요. 좀비 PC, 디도스, APT.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컨텐츠예요. 근데 당시에는 좀비 PC를 통해서 APT가 발생을 했고 APT를 통해서 디도스가 일어났다라고 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디도스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비 PC로 발생했기 때문에 좀비 PC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APT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APT를 대응하기 위한 거는 좀비 PC를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APT 대응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 샌드박스를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APT 대응의 좀비 PC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얘기는 초기에 제품이 기획되었던 초기에 저희가 APT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금의 APT 대응 솔루션의 목적은 많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EDR이라고 하는 게 2014년도에 개념이 언급된 뒤에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로 쓰고 있는 EDR은 많이 컨셉들이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AV 솔루션이나 APT 솔루션처럼 AV는 블랙리스트를 대응하는 솔루션, APT는 샌드박스를 대응하는 솔루션이라기보다 지금의 EDR은 각사 솔루션 제조사들의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각 솔루션에 맞는 솔루션의 특징에 맞는 제품을 내부에 착안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EDR을 도입하셨던 기관들에 저희가 많이 인터뷰를 합니다. EDR 잘 쓰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와 제품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내부 구축해서 잘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고요. 이상합니다. EDR은 굉장히 단순한 솔루션이고 쉬운 솔루션이라고 알고 있어요. EDR을 보통 많이 언급할 때 얘는 CCTV고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블랙박스를 장착할 때 블랙박스 설명서를 보고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영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CCTV처럼 내부에 있는 인프라를 체크하기 위해 뭔가를 설치해서 단말에서 움직이고 있는 파일이나 레지스트리, 기타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행위를 로깅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로깅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EDR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고객들과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수집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까지는 오케이. 기존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근데 이 정보를 저희가 제대로 판독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얘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던 시장의 보안 솔루션들과 EDR의 큰 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은 대부분 다 블랙리스트 뭔가 정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얘는 카더라예요. 얘 악성 코드랑 활용해서 잘 쓸 수 있겠던데 얘는 위협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던데 라고 하는 뭔가의 지표를 통해서 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탐하는 솔루션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EDR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었죠? 기존에 있던 거랑 잘 활용해서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자산들을 우리는 APT, 백신, 기타 EDR 솔루션을 각각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묶어 써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잘 없으신 거죠. 쓸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잘 분석하지 못한다면 자산은 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사실 이건 미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쪽에는 까막눈이라 이걸 지금 제가 제대로 게시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게 위가 아래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은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가 그렸던 추상화 작품이고 2006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금액으로 팔렸던 미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떠신가요? 이건 얼마 정도 돼 보이시나요? 아까 거는 1,300억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동네 애가 낙서라고 한 겁니다. 두 가지가 구분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수집되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고 좋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히 분석해서 쓸 수가 없으면 그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EDR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분석할 수 없으면 이거는 악성인지 정상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EDR이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단말에서 발생하는 파일에 대한 인입 과정과 얘가 흐름 과정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합니다. 그 타임라인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떤 파일이 생성되었으면 어디로 접근했고 이때 발생하였던 파일, 크리에이트하였던 파일, 삭제하였던 파일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도 기록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탐지되었던 게 마이터텍 매트릭스 기준으로 어떤 테크니컬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아이디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두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기법이 확인이 되었으면 이 공격 기법에 대한 IOC나 퍼지애쉬를 통해서 얘의 유사도 판단도 가능하시고요. 이 IOC를 기준으로 우리 내부에 들고 있는 다른 APT 솔루션, IPS, 방화벽 등에다가 해당 룰을 통한 차단과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쓰고 계신가요? 사실 이 대용 데이터를 각각 운영을 하시지 이 모두를 묶어서 쓰시는 곳은 잘 못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린 데이터들이 이해가 쉬운 데이터들 분들은 아니세요. 퍼지애쉬를 저희가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퍼지애쉬를 비교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되고 특정 해시, IOC 값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IOC를 잘 쓰실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공격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공격은 대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침해 사고를 수행하고자 했을 때 공격자는 공격 환경을 분석해서 일반적으로 이메일이나 웹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하죠. 그럼 특정 PC에 있는 취약점을 확인된 PC를 확보를 하고요. 해당 PC에서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위해서 많은 취약점들을 중심으로 대상 공격을 수행을 합니다. 제일 많은 게 MS 오피스 같은 취약점들을 통해서 공격이 진행되고 공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요. 백도어를 설치하고 외부에 있는 CNC 서버를 통해서 추가적인 악성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접근이 가능한 서버를 찾아서 그 서버 연결 가능한 PC로 레터럴 무브먼트를 수행을 하죠. 그럼 그 서버를 통해 방화벽을 거쳐 DMZ에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 유출을 하고 유출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의 흔적을 모두 다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해야 될 포인트들은 몇 군데나 될까요? 공격 행위를 역추적해보고자 처음에 침해가 인지한 사항부터 침해 인지된 서버를 확인한 후에 이 서버가 어느 서버를 통해서 접근되었는지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확인했더니 SSH로 접근이 가능한 서버에서 이 서버로 데이터 인입된 사실은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처음에 유발되었던 DMZ 안에 있던 윈도우 서버의 취약점을 통해 접근한 이력도 확인하고 그 파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과 방화벽 접근 기록을 보니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에 접근했던 내용들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서버 기준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 PC에서는 어떤 의심 파일에 대한 흔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여기서 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이 나와요. EDR이 있었다면 이 모든 흔적들은 EDR 기록 안에 남아있긴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집 정보가 나와 있을 때 이 정보를 모두 다 파악해서 한 분이 혹은 담당 보안팀에서 분석이 가능하실까라는 거예요. 수집 정보가 어렵고 운영이 어렵고 보안 제품 연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분석 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악성 코드나 의심 시스템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수집된 정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걸 연계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시고요.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운영 전문 조직과 기존 혹시 다른 조직에 연계되어 있는 곳을 통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인터뷰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부 인프라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부 인프라들과 연계해서 보안 제품 연계, 통합적으로 운영하시고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즉 EDR은 하나의 보안 솔루션이 아니에요. 하나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솔루션을 어려워들 하시는 건데 기존에 있던 사례도 필요하고 타 보안 솔루션과 연계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운영하신다면 EDR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EDR을 설명드릴 때 보통 EDR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EDR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드포인트에 저희가 보안 강화하다 보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협을 추적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 위협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부분이죠. 저희가 내부 인프라에 대해서 한 번만 뒤돌아보시면 단말에는요. 방화벽도 있고 안티바이러스도 있고 APT, 뭐 DLP 그리고 가시성 확보화 솔루션들도 단연 존재하고 있고 SOA, PMS 솔루션 정말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들은 대부분 다 각각 운영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SOA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플레이북을 구성하셔가지고 자동화 구성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앞서 보셨던 EDR의 사례처럼 특정 IP가 탐지되었고 특정 IOC 룰셋이 있을 때 이거를 EDR 안에서만 탐지하고 끝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AIPS가 존재하거나 내부적으로 IPS가 존재하거나 방화벽이 있으시다면 그 IOC 룰셋을 IPS를 통해서 탐지했던 이력인지 확인도 가능하시고 방화벽에서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CNC IP를 차단하시는 것도 연동이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신다면 EDR이 단독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에이전트에서 올라오는 로그들을 EDR 서버에서 수집을 하시고 내부에 있는 APT, 가상머신 솔루션에서 이 파일이 정말 문제가 있는 점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 가능하시면서요. 외부에서 조회 가능한 TI 정보, 공공 쪽에는 CTAS라고 하는 외부 공개 TI가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CTAS를 통해서도 해당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가 있으시다면 XDR 개념의 NDR이나 EDR 개념으로 네트워크 대역 그리고 이에 대한 API 대응까지도 수행을 하신 다음에요. 네트워크 미러링 통해 네트워크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구성에서 패킷이나 이상 행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SOA가 있으면 베스트하겠죠. 그렇게 되면 플레이북으로 이 모든 걸 자동화시키고 이에 대한 결과값만 담당자는 통보가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다라고 하신다면 안앱을 비롯한 기타 보안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심 시스템이나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태워서 그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솔루션뿐만 아니라 계속 언급드리는 것처럼 외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포렌식 분석 서비스 그리고 의심 시스템에 대한 분석 서비스 악성 코드 등에 대한 분석 서비스들도 연계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보를 인입받고 분석하시는 곳들에서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정보 말고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도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뉴스 클리핑 등입니다. 뭐 보안 뉴스나 디지털 데일리 특정 외부 기사들을 보시면 많은 곳에서 뉴스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정보들 안에는 어떤 악성 코드, 어떤 회사에서 나왔다라는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시고 보안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정기 간행지, 정기 구독물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랩도 그렇고 포함되어 있는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기적으로 메일링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정보 업데이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보안 블로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안 블로그들을 확인해 보시면 최신의 이벤트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관에 들어갔더니 그 기관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중국발 해킹 사태에 대해서 안내면 어떻게 대응 가능하냐라고 딱 물어보시면 서울에 있는 모든 구청 하위 직속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보고 계신 저희 안내의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 안에 그런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고 이 시점에 얘가 어떤 악성 코드 저희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외부에 있는 백신들, 외부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한 CNC와 IOC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공유해서 서로 대응하게 된다면 탐지와 예방이 가능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평소에 좀 참고하셨다가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많이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정보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런 TI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인텔리전스,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바이러스 토탈 같은 곳에 보시면 어떤 정보에 대한 고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K30에서는 CTAS라고 하는 공개 TI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게 구성이 된다면요. 단말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이 안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보안 블로그나 보안 정보를 통해서 수집되는 거는 내부에 있는 보안 센터인 SOC에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시고요. 스레드 인텔리전스, 위협 정보를 활용하시면
공개든 유료이든 위협 정보를 활용하셔가지고 내부에서 확인된 정보가 정말 정탐인 건지 아니면 가탐인 건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확인들도 가능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정보보안 회사 등을 통해서 보안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EDR이 기존에 없던 개념으로 새로 나와서 EDR만 도입한 모든 게 다 수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EDR은 보고 계신 것처럼 트랜스포머 같은 자동으로 생각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처럼 저희에게 새로운 힘과 강한 능력을 주지만요. EDR은 요 안에 들어있는 자비스의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업무를 보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얘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EDR을 가장 잘 파악을 하신다면 내부에 있는 자산들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 이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묶어서 잘 쓸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